안녕, 나는 해랑이. 오늘도 여러분들께 바다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러 왔답니다. 여러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물에 빠진 아이가 빠질까 걱정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인데요. 그런데 아기들이 수영하는 영상이나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외국에서는 아기가 어릴 때부터 물가에 데려가거나 심지어는 물에 넣기도 한다는데요. 언뜻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아기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요. 외국에는 마당에 수영장이 있는 주택이 많다 보니 어른이 없는 사이에 아기가 혼자서 물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이렇게 일부러 어린 아기들을 수영장에 데려가 물에 뜰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이 수영법을 생존 수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해양사고의 안전대책 생존 수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름이 되면 물놀이를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양사고의 위험도 올라가는데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생존 수영을 배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존 수영은 수영이긴 하지만 빠르게 속도를 내기 위한 수영이 아닌 물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수영법인데요. 호흡과 물 위에 떠서 이동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수영법이라서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실제로 바다에 고립되었던 어린이가 생존 수영을 통해 안전하게 구조된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럼 생존 수영은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호흡법. 생존 수영에서는 음파호흡법이 필수입니다. 음파호흡은 파 하고 크게 입을 벌려 짧게 많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하며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숨을 쉬어야 코로 물이 들어오는 것도 막고 폐에 공기를 채워 몸을 쉽게 물에 뜨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폐는 숨을 들이마실 때 5배 이상 부풀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최대 5000cc의 공기가 폐에 담기고 내쉴 때는 폐에서 약 1000cc의 공기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숨을 내쉬어도 폐에는 항상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폐는 튜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폐에 담긴 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 위로 잘 떠오를 수 있는 거죠. 호흡법을 익혔으니 자세도 알아볼까요? 이렇게 호흡이 쉽도록 얼굴을 물 위로 띄우고 자연스럽게 둥둥 뜬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수영 자세를 입새뜨기 또는 누워뜨기라고 불러요. 먼저 얼굴을 먼저 띄어서 숨을 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양팔을 넓게 벌리고 상체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를 띄워요. 몸에 힘을 빼고 귀까지 물에 잠기도록 물 위에 눕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뭇잎처럼 물에 둥둥 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띄운 몸은 스컬링 기술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데요. 양손 손바닥을 비스듬히 저어주거나 발을 노처럼 저어서 이동하는 거죠. 또한 물속에 오래 있다 보면 체온이 내려갈 수 있는데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작은 충격에도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물에 빠졌을 땐 서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모여서 체온을 나누면 체온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요. 물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생존 수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양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죠. 바다에서 수영이나 낚시를 즐길 때는 꼭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배를 탔을 때에도 구명조끼의 위치와 대피로를 미리 파악해야 해요. 구명조끼는 물에 뜰 수 있게 해주면서도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존에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요. 구명조끼는 가슴 조임줄을 조이고 생명줄도 당겨서 고정해서 몸에 최대한 밀착시켜야 얼굴이 물에 잠기지 않아요. 자, 이제 생존 수영도 배웠고 구명조끼도 챙겼으니 바다로 풍덩 뛰어들 일만 남았다고요? 아직 잠깐! 해수욕장에서 넘실넘실 파도를 즐기기 전에 이안류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세요.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치며 밀려들었던 바닷물이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해류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파도의 반대 방향으로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해류이기에 역파도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일단 이안류에 휩쓸리면 순식간에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끌려가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먼 바다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당황하지 않고 이안류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안류는 약 2에서 3분간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이안류는 파도와 반대 방향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안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헤엄쳐 나가거나 이안류로부터 45도 방향으로 비틀어서 헤엄쳐야 해요. 하지만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안류. 해안에서는 이안류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정말 어렵죠.
그래서 매년 해수욕장에서 이안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으로 이안류를 감시해 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요. 해운대, 대천, 중문, 경포대, 송정, 낙산, 임랑, 속초, 망상 해수욕장 등 총 9개의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이안류를 감시하고 있으며 수집한 이안류 지수를 바다놀이 해양 정보 서비스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안전의 어플에서도 이안류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해수욕장에 이안류 알람을 설정하면 이안류 지수가 높아질 때 알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여름이 되면 바닷가로 여행 갈 계획을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즐거운 휴가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이라는 것. 오늘 해랑이가 알려드린 위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수영과 안전의 어플로 이안류도 조심하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바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